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알려주겠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알려줄 게 적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유형에서 배우는 것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 삽입에서 배운 내용들이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제랑 언뜻 보면 비슷해. 주제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의 통일성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무관한 문장 어떻게 제작하느냐. 첫 번째는 소재와 주제가 모두 다른 경우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소재는 같은데 주제 또는 요지가 다르죠. 얘 앞에는 둘 다 달랐는데 얘는 주제가 다릅니다. 선지일의 앞까지 읽어서 어떻게 보면 글의 일부만 읽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 75%가 의외로 많죠. 굉장히 많은 비율이요. 75%의 비율로 주제가 나와요. 엄청난 도움적이에요. 단어가 같아버리죠. 그 상태에서 일관성 통일성을 해치려면 어떤 것밖에 방법이 없어? 내용적인 측면에서 뒤집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무관한 문장 유형이 어렵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러면 무관한 문장 유형 개 쉽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왜 들어보라 했느냐? 나는 볼 순 없지만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하지만 이 무관한 문장을 어려워한다? 아니면 쉬워한다?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크게 중요하지 않아. 한 문제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면 선생님, 대입파악도 한 문제씩인데요. 대입파악은 한 문제씩 4개잖아. 같은 출제 문제풀이 방식이고. 하지만 이 무관한 문장은 좀 다르잖아. 그치? 생뚱맞은 문장 하나를 쏙 골라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 쏙 골라내는 거는 솔직히 순서 유형처럼 시그널 파악하는 것도 활용하고 문장 삽입처럼 어디다 삽입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요령, 이 두 가지 뒤에서 배우는 것들만 익히면 100% 마스터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심지어는 우리 바로 앞에서 뭐 배웠어? 엄청 힘든 거 배웠잖아. 빈칸 추론까지 배웠잖아. 그러면 이 유형은 솔직히 말하면 개쉬워. 그래서 쉬운 유형으로서 접근하면 돼. 지금까지 배운 걸로 충분히 대비가 쌉 가능한 유형이니까 긴장 no. 내 인강만 들으면 끝나. 내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몇 안 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유형 설명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나는? 아유, 말 좀 줄여야지. 다음부터 최대한 줄여줄게. 안녕. 하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의 뒤에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수능영어의 12번째 유형 무관한 문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앞에 빈칸 추론 1시간 넘어서 피똥 쌌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짧고 굵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이 무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11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학습했죠. 대표적으로 대입파악 배웠고 빈칸 추론까지 배웠어요. 여러분,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알려주겠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알려줄 게 적어요. 알려줄 게 적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유형에서 배우는 것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 삽입에서 배운 내용들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그냥 상위 호환이에요. 그냥 다 호환됩니다. 어떤 유형이든 다 얘가 풀려요. 걔를 연습하면 얘가 풀려요. 그만큼 쉬운 문제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워서 8문문 섞어 출제 경향이 하나로 묶일 만큼 내용도 적어요. 함께 볼게요. 다음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이라는 형태로 출제됩니다. 이 유형은 글 전체의 흐름에서 벗어난 문장을 찾는 유형이에요. 첫 문장 이후로 이어지는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방해하거나 주제와 동떨어진 진술을 하는 문장을 골라내야 한다. 이게 지금 무관한 문장인데 뭐가 달라? 이게 무관을 찾아라. 출제 경향 볼게요. 얘는 있잖아. 주제와 완전히 동떨어진 거. 야, 우리 가원 씨가 주제와 완전히 동떨어진 생뚱맞을 거를 출제하는 정도로 수준이 낮냐? 아니죠. 이런 문장보다는 당연히 주제랑 언뜻 보면 비슷해. 주제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의 통일성상 말이 안 되는 거.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 삽입되어 제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난이도 그렇게 안 높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어휘성 해결풀이 전략도 2장밖에 안 돼요. 전중후가 아니라 전후밖에 안 됩니다. 좋죠? 예. 따라서 지분의 논리 흐름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 이게 근거예요. 내가 지금 문장 삽입이랑 순서랑 비슷하다고 했죠? 추론하고도 비슷하고. 논리 흐름이 중요한 문제예요. 오케이? 순서 삽입보다 오히려 논리 흐름적으로 찾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찾는 게 순서 삽입에서 훈련을 하고 빈칸 수런에서도 훈련을 하는데 여기서 얘만 알면 되는 거잖아. 얼마나 쉽게요. 맞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유형학 습전 길잡이 담아놓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짧지만 그래도 이 정도 정보는 유형학 습전에 제공해주고 싶어서 무관한 문장이 어떻게 제작되느냐 우리 가원 씨께서 딱 두 가지로 쪼개서 비율로 봤을 때 나눠줄 수 있다 라고 나한테 대놓고 떠먹여줬어요. 이거는 그냥 빅데이터 분석할 것도 없었어. 그냥 대충 풀고 나면 이 정도구나 라는 비율이 떠올라요. 그래서 얘는 무관한 문장을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재와 주제가 모두 다른 경우로 만드는 거예요. 소재도 달라. 지문에서 주제가 나왔는데 걔랑도 달라. 이거는 진짜 나름 어떻게 보면 앞에서만큼은 아니지만 땡뚱 맞은 겁니다. 지문 전체의 소재, 주제와 관계없는 내용의 문장이 들어가는 경우예요. 이거는 뭔 소리예요? 소재, 주제랑 아예 관계없는 거. 어느 정도 난이도 유지해야 돼요. 이게 지금 생뚱맞아 보이지만 어느 정도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느냐? 무관하다는 것이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입으로 따라 읽으면서 해. 바로 시작. 바로 앞 문장에 나온 단어. 왔다마. 바로 앞 문장에 단어가 나왔으면 당연히 뒤에서 그 단어 받아줬으니까 뭐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이건 좀 쉽죠. 둘 다 다르니까 단어가 같아도 내용 해석하다 보면 이상하다라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바로 앞 문장에 나온 단어 나오면 헷갈리겠어? 안 헷갈리겠어? 당연히 헷갈리죠. 뿐만 아니라 그런 거 바로 앞 문장하고 패러프레이징 좋아한다 했잖아. 그런 식으로 관련까지 지어주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같은 어휘 들어있어요. 아니면 단어가 달라도 약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행복하다고 했는데 뒤에서 그 단어도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상되는 어휘들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무심코 읽으면 이거는 모르겠는데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 오케이? 실제 비율로 따지자면 관계없는 문장의 문제 중에 주로 몇 문제 정도 평가원이 이제 요즘은 이런 문제를 잘 안 내가지고요. 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원래 반대 많이 50대 50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45% 그러니까 절반에 살짝 못 미치는 수가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요. 소재는 같은데 주제 또는 요지가 다른 경우. 얘 앞에는 둘 다 달랐는데 얘는 주제가 다른 경우예요. 이게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느낌적으로 드시죠? 예. 동일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무엇에 대해 얘기하는 어떠한 점이 다른 경우예요. 같은 소재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서 바로 앞 문장과 공통된 단어가 없어도 그러니까 소재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낚을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맞아요. 얘네들로 낚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은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거야. 앞하고 뒤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래도 소재는 공통이니까 무관한 문제 찾으려면 뭐를 봐야 된다? 주제나 요지에 대해서도 봐야 된다. 이거죠. 주제나 요지를 찾아야 되겠죠. 앞에서 제시한 첫 번째 유형보다는 더 뭐가 높겠어? 지금 뉘앙스. 자, 우리가 뉘앙스 보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한글 뉘앙스까지 못 볼 정도로 여러분들이 국어 실력이 형편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아니잖아요. 첫 번째 유형보다는 더 정답률이겠냐? 오답률이겠지.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무엇은 같지만 뭐가 다른 경우? 어떠한 점이 다른 경우. what은 같지만 how가 다른 경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낚으려고 낸 거죠. 어떠한 점이 다른 경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과 어떠한 점 둘 다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하다, 좋다, 싫다 이런 거. 어떠하다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심지어 어떠하다까지 같아. 얘까지 같은데 앞에 문장들하고 비교했을 때 모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담아놓는 거지. 이런 내용이 오기도 합니다. 출제 비율로 따지자면 아까 45%였으니까 얘는 55%겠죠. 이 정도. 그러니까 절반을 넘는 문제가 이런 유형에 속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 이 방향이 더 좋을걸? 왜냐? 무관한 문제강이 좀 더 어려워지거나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지려면 이렇게 내야 돼요. 오케이? 이 정도 유형학 습전 길잡이에서 담고 있으면 되겠고 이제 웹썸 해결 풀이 전략을 너희들 머릿속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넣을 준비 되셨나요? 예, 넣도록 합시다. 2개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이 빠졌어. 전후. 끝.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일의 앞까지 읽고 소재, 주제, 요지 파악하기. 자, 우리 문제 알다시피 무관한 문장은 선지가 따로 나와요? 아니죠. 문장 안에 뚝뚝뚝뚝뚝 1, 2, 3, 4, 5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선지일의 앞까지 대략 2줄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보고 소재, 주제, 요지를 파악하기예요. 자, 이게 있잖아. 굉장히 힌트가 되는 게 선지일에서 주제만 찾으라고 하는 선생님들은 정답을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왜?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 무관한 문장이 아무리 쉽다 해도 주제만 찾아가지고는 얘가 그거에 대해서 비슷하게 쓴다 했잖아, 선지 구성을. 그렇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대입파악에서 소재, 주제, 요지 이런 거 차이 배웠잖아요. 얘네들을 전부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도 거좀 다행인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있잖아. 선지일의 앞까지 읽어서 어떻게 보면 글의 일부만 읽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지. 글의 일부를 읽는 거지.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 75%가 이거 왜 자꾸 읽냐? 75%가 의외로 많죠. 굉장히 많은 비율이에요. 75%의 비율로 주제가 나와요. 네, 엄청난 좋은 점이에요. 주제가 나와버려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힌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부분을 읽으면 딱 순서가 맞잖아. 지문 앞을부터 차례대로 읽는 거잖아. 다른 문장에는 막 내가 첫 문장 말고 맨 끝 문장 읽어. 아니면 중간에서 뭐 찾아서 읽어. 이럴 시그널 이런 거 찾으라 그랬는데 얘는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얘는 글의 일부가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서 75%의 확률로 정답이 나와버려요. 주제가 나와버린다. 엄청난 힌트예요. 얘를 가지고 보면 돼요. 근데 물론 선지 1이 정답이었던 경우는 평가원 시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선지 1까지 읽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께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선지 1이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서론이 오히려 쉽고 본론이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서론을 독해를 잘 못한 거잖아. 이게 선지를 읽으라는 거는 무조건 사람들에 따라 선지 2 전까지는 정답인 적 없으니까 걔까지 읽고 소재 파악해! 라고 말하는 건 좀 무책임한 거고요. 여러분,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쪼개야 됩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쪼개세요. 선택지가, 지문이 너무 독해가 어려워. 선택지 앞부분까지가. 그럴 때 읽으세요. 왜냐? 얘가 본론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본론으로서 정가 본격적으로 내용에서 딱 선지일에서 도입부가 아니라 전개부. 본격적으로 전개를 해버리면 이게 글의 내용을 찾기가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글의 내용을 찾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를 우리가 읽었을 때 더 헷갈려져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소재 파악하려고 읽는다는 측면에서 정답, 오답 관련하려는 측면이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답이 선택지 1이 정답이게 평가원이 배신을 때릴 수도 있다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이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돼요. 선택지 1이 정답일 확률은 겁나 낮아요. 네. 낮지만 당연히 중간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사지선다지. 맞아? 사지선다 문제야. 1번이 정답인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오케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선택지 1을 읽어도 되지만 안 읽었으면 좋겠다. 그 앞에서 찾는 연습을 좀 그래도 하자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오케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이건 이제 그러니까 선지를 그냥 맞다라고 너희들이 단언을 해버리고 본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내용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좋아. 두 번째, 주제와 관계가 있어 보이는 단어에 현혹되지 않기. 주제랑 관련이 있어 보이는 단어. 내가 지금 단어에 낚인다 그랬잖아요. 앞에서도 소재는 같지만 주제가 다른 경우 어떻게 낚아요? 단어가 달라집니다. 아니, 다 같은 단어 나오고 다른 내용이 나와요. 둘 다 다른 경우에도 그런 경우 나오고. 생뚱맞아지려면 단어가 반대어가 아니라 단어 같은데 지문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영어 배울 때, 자, 앞에서 배웠던 게 영어 문장의 성격 배웠죠. 특히 수능에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다고 배웠죠. 일관성, 통일성. 얘는 두 가지의 모든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일관성과 통일성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 무관한 문장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해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치는 거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해치는 문장을 찾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선지를 차례차례 보다 보면 일관성을 해치는 걸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단어가 같아버리면 그 상태에서 일관성 통일성을 해치려면 어떤 것밖에 방법이 없어? 내용적인 측면에서 뒤집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내용 측면에서 바뀌는 걸 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오케이? 네, 좋습니다. 좀 앞에서 내가 좀 머리가 안 돌아가서 1, 2번이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미안. 여기선 좀 더 짧게 할게요. 세 번째, 선지를 읽으면서 소재, 주제, 요지와 무관한 문장 찾기. 이제 선지 읽으래네. 어떻게 보면 선지를 읽으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서도 소재, 주제, 요지 나왔는데, 뒤에서도 소재, 주제, 요지 나오는 거 보여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세 개 다 찾으라는 거예요. 알았냐? 제발. 이거 그냥 찾을 수 있을 만큼 찾으세요. 제발. 오케이? 선지에서도 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제 특급비책에서 배우고, 이것도 볼 수 있는데, 충분히 선지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물론 1번이 도입부가 아니라 1번부터 본론이 돼버려가지고 띠로리 하는 전개부 구조가 되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소재, 주제, 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선지를 무관한 거 찾는 게 중요하죠. 정답이 다르니까. 근데 그걸 정답을 찾기 위해서 중요한 건 진짜 이거란 말이에요. 왜? 문제가 있잖아. 의외로 정말 지랄맞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랄맞게 내냐면 여러분 굉장히 포괄적인 경우, 굉장히 포괄적이게 낼 수 있고 굉장히 지역적이게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나라 환경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전 지구적 환경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선지에서, 그러니까 지문에서. 그러면 정답 아니죠. 어렵게 구성된 예시예요. 포괄적인 게 너무 포괄적이면 일단 정답이 아니죠. 그리고 지역적인 거. 야, 여러분들 깊게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어려워진다라고 그러죠. 어떤 거든. 깊게 파고 들어갈수록 이게 어려워지는 건 뭐겠어요? 겉핥기로 한 거랑 속을 판 거랑 내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내용적 심도와 깊이부터가 차이가 나는데 안 그래? 그래서 너무 지역적이게 돼버리면 이것도 정답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점이 이만할 때 지역적인 게 이만한 거라서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수능에서 무관한 문장일 때는 지문이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지문이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안에 이 점만 찍어버리면 지문 내용하고 안 겹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다 쳐도. 그러니까 너무 지역적인 것도 안 되고 너무 포괄적인 것도 안 되니까 선지를 읽으면서 얘도 찾지만 이거를 이때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함께 이걸 또 같이 봐야죠. 논리적 비약.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흐름에 어긋나는 부분을 찾았다면 그 문장을 제외하고 다시 읽어보자. 지금 논리적 비약이라고 그러면 빈칸, 순서, 삽입 다 같아요. 흐름에 어긋나는 거 찾았으면 그 문장을 제외해라.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찾았어. 2번 선지가, 아니 3번 선지 뭐 이런 게 좀 이상해. 뭔가 이 내용이. 그러면 뺐을 때 이 두 개, 2번하고 4번이 연결될 거 아니야? 어떤가? 괜찮은가? 이런 거를 해석해서 해석을 해보시면 빠졌더니 허전하다. 뭔가 뭔 말을 안 하고 넘어간 것 같다. 이러면 3번은 절대 정답일 수 없죠. 그러니까 빼고 이거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유형이 어렵지 않아 라고 말을 했어도 이게 정말 오답 확률을 오답률을 정말로 극소로 줄일 수 있어요. 이것만 하면 내가 보기에 어떤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배웠든 안 배웠든 맞추는 정답률이 10% 이상 올라갈 겁니다. 지금 학생들의 정답률에서. 이것만 해도 제발. 시간이 아무리 제한적이어도 한 문제인데 무관한 문장 맞추셔야죠.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된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너무 포괄적인 거 지역적인 거 조심하고 오답률을 낮추려면 제발 이렇게 제외하고 독해하는 연습을 좀 해라 이겁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정답을 이거 3번 딱 봐도 이상하다. 대충 봐도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도 한 번쯤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당연히 이게 지시어, 대명사, 연결성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될 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도 힌트는 돼요. 맞아요? 이 시그널 파악하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말했다시피 계속 우리가 말했잖아요. 어떤 측면이 있어? 단어를 비슷한 걸 쓴다면 뭘 다르게 한다 그랬어? 내용을 다르게 한다 했잖아. 내용. 내용을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봐야 돼서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 그럼 OS 할교풀이 전략까지 받고 이제 뭐 남았어? 특급 비책 남았죠? 중이 여기서 나오네. 여러분 미안. 내가 4단계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6개 단계이기는 해요. 여러분 6개 단계인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근데 무엇보다 어떨 때는 힌트가 정말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특급 비책에다가 5, 6단계로서 담아놨습니다. 중간이라고 써서. 날로 먹었지. 전중후 만든 슬라이드에다가 특급 비책만 쓴 거죠. 맞죠? 그러니까 팁도 다른 것보다 커졌잖아. 자세하게 보면 보여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5단계, 6단계. 지금 기준점하고 함정,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기준점이라는 거는요, 이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해요. 무관한지, 관련 있는지, 이게 대해 제일 기본이 되는 거예요. 관련 여부를 찾는 거. 이때 가장 기본이에요. 얘의 기본은 기준점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앞에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관련 여부의 기본, 관련 여부의 기준이 되는 거는 바로 기준점이에요. 관련 여부에 대해서 찾는 데에서 얘를 꼭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있잖아, 여러분, 내가 아까 75%의 확률로 맨 앞에서 제시된다 했죠, 앞부분에서. 그죠? 한두 문장, 앞 한두 문장에서 기준점 제시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선택지랑 비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얘들아, 무관한 문장은요,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단어는 비슷하게 한다 했잖아. 내용에서 다르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다르게 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A랑 B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첫 번째, 뭐를 다르게 하느냐? 이거는 좀 더 찾기 쉽다. 화제를 다르게 하는 거. 화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게 자동차 대기 오염 물질이었는데 뭐를 다르게 하는 거야? 화재의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동차 대기 오염 얘기만 했는데 뜬금없이 화력발전소의 대기 오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고. 이게 화재의 범위가 넓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준점 얘네 두 개 다 정해놨는데 이건 자동차 대기 오염이라고 화재를 정해놓은 거고 화재는 대기 오염이겠죠. 맞아요. 근데 대기 오염만 보고 가면 뭐가 맞아요? 뭐도 맞아요. 아까 말했던 발전소에서 배기되는 대기 오염도 대기 오염 물질도 정답일 수 있는 거죠. 근데 화재의 범위까지 알면 발전소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구나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기준점. 주로 이 관련 여부의 기본을 이게 한두 문장 맨 앞에서 제시되잖아요. 이 맨 앞에서 어떤 식으로 제시되냐면 지금 A는 B이다. 화재는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힌트를 얻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힌트를 찾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첫 문장이 지나치게 해석이 어려워. 이게 뭔 소리냐면 첫 문장이 지나치게 일반적 진술이잖아요. 첫 문장이 일반적 진술이야. 그러면 뭐도 보라고 내가 계속 그랬어. 선지일까지 봐라. 이게 이때야. 첫 문장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이거 도저히 내가 정답을 찾을 수가 없겠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은 함정 피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함정 피하기는 내가 말한 거에서 조금 예외가 되는 경우인 거예요. 왜? 평가원이 고심해서 낸 거잖아요.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함정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75%는 맨 앞에서 제시됐다고 했는데 의외로 두 갈식이 아닌 거예요. 두 갈식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은 뭔 소리야? 선지 2, 3, 4, 5에 주제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맨 앞은 그냥 상투적인 도입부로 인사치레하는 거 정도여서 얘에서 얻을 수 있는 소재, 주제, 요지가 없어. 내가 지금 계속 찾으라 그랬는데 이게 아닌 경우가 이때예요. 이때에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려워진 거잖아요. 일단 정답률은 낮아질 거야. 근데 이 생각을 하면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거야. 너는. 오케이? 주제를 다시 생각하자. 지금 맨 앞에서 억지로 그래도 찾았을 거 아니야. 맨 앞만 읽었으니까. 이게 주제일 것이다. 근데 뒤에서 새로운 주제, 더 중요해 보이는 게 나왔잖아. 그러면 주제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주제를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제 두 문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번 선지랑 3번 선지 이런 식으로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보기. 이것도 간단한 듯 보이지만 굉장히 힌트예요. 이건 뭔 소리냐면 두 문장이잖아. 선지 하나가 한 줄이잖아. 한 문장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경우 케이스가 두 개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함정 피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선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1번, 2번 독해하시고 2번, 3번 독해하시고 3번, 4번 독해하시고 4번, 5번 독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얘랑 관련이 있나 없나 이어질 것이고 얘랑 얘랑도 이어질 것이고 얘랑 얘랑도 이어지면서
정답을 찾는데 2번씩 그 지문을 읽게 되죠. 그러니까 2번씩 읽는 거나 다름이 없게 되게 흐름이 이어지죠. 이렇게 읽는 거예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실력이 있으면 이렇게 봐야 돼. 1번이 정답인 적 있어, 없어? 없다 그랬죠? 1번까지 그냥 읽고 나서 2번, 3번 읽고 4번, 5번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도 정답 찾을 수 있죠. 얘네들이 했을 때 말이 안 돼. 얘네들이 했을 때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맞아? 소재, 주제, 요지 제대로 파악했으면 충분히 이렇게만 해도 풀 수 있어요. 이 두 개 중에 이걸 추천한다, 이걸 추천한다? 이런 거 나는 해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연습하면서 나는 뭐가 맞겠다.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될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결정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봐야 된다. 라고 보는 것도 힌트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단어 측면에서 좀 중요한 걸 좀 볼게요. 단어가 지금 바뀌는가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다른 단어로 바뀌었는지를 찾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핵심어. 이 키워드가 다른 단어로 바뀌었는지. 어려워졌으니까.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예시인 거예요. 단어가 바뀔 수 있다. 함정이니까 내가 말한 거에 변수라고, 얘들아. 모든 확률을 포괄하기 위해서 내가 담아놓은 거라고. 이거 보면서 내가 배운 거 뭐하러 배웠지? 하면서 빡치지 말라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알겠지? 진짜 어렵게 내려고 작정한 거라고.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 3, 4, 5도 문장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이거는 그냥 3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 오답 안 하려면, 정답 맞추려면 문장 내에서 주제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지 찾아야죠.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4개 만들려고 했어. 이것까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함정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100%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만 하세요. 어려우면. 여러분들 어려우면 함정이 있을 확률이 높다니까. 너희들이 여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아니지. 여기까지 했는데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어렵고요. 이때 이거 풀면서 기분 째지게 좋아하면 돼요. 이거 떠올려서 이렇게 풀어서 정답 나왔잖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개꿀띠 하면 됩니다. 꿀빨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 고마워하면서. 알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고 나 오타가 하나 발견됐어. 팁뿐만이 아니었구나. 니네 내가 형광이라 생각했다. 말을 했어야지. 내가 팁이라고 이지랄할 때 이라고 하는데 아니죠. 무관한 문장이죠. 아유 오타. 복붙한 게 딱 티났네. 아무튼 어느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순서 또 이제 또 나름의 킬러죠. 킬러라 그러면 킬러잖아. 왜? 3점짜리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는 순서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